안녕하세요. 네, 월척 특급 진행자 이방원입니다. 자, 오랜만에 동영상 촬영을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 안내해 드릴 것은 새로운 이론을 가지고 권해드리는 이 채비법입니다. 자, 이게 다룰 내용은 분할채비입니다. 분할채비라 그러면 보편적으로 이 낚시인이 알고 계신 분할채비라는 것은, 자, 이런 형태, 찌에 갖고 있는 찌의 부양력의 값을, 뽕돌 무게죠. 찌의 부양력 값을 뽕돌로 산출했을 때 만약에 6g의 봉돌이 물리는 찌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보통 상단에 무거운 추를 물리고 하단에 가벼운 추를 물려서 어느 정도 간격을 주고 이런 뽕돌이 바닥에 위치했을 때 아래쪽의 무게값을 가볍게 만들어서 수직 상승을 시키겠다는 원리는 아닙니다. 찌우림의 원리는 붕어가 목줄을 바늘을 물고 먹이 취할 때 붕어 입 높이만큼 자연스럽게 뽕돌은 붕어 입 높이만큼 수평을 이루면서 뜨게 되어 있습니다. 끌고 갔을 때요. 붕어 입 높이만큼 뽕돌이 오르는 경우인데요. 그래서 이 하단추를 가볍게 만들어서 쉬 관성을 깨겠다라는 그런 원리로서 분할채비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시대에서는 보면은, 자, 분할채비라고 해서 하단이 가벼웠을 때 먹이를 취하고 이런 수평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지면에 누르는 힘은 작기 때문에 관성은 굉장히 빨리 깨어지겠지만, 이런 식으로 가져간다 그랬을 때 아랫봉돌이 들리고 윗봉돌은 아랫봉돌보다 더 큰 무게를 갖고 있고, 또한 위에서 이 찌 무게와 케미 무게가 누르는 체력을 무게를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조를 보면은 먹이추위를 갖고 이동을 했을 때 위에 봉돌이 누르면서 찌가 올라오지 않는 이런 찌 울림 사각 구간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붕어가 먹이를 치고 이동했을 때 어떤 U자 형태를 그리면서 위에 뽕돌이 45도 각을 이루는 지점까지는 찌울림이 나오지 않는 찌울림 사각 구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위에 추가 밑에 추를 모두 가져가고 위에 추가 45도 기울어져서 이때부터 이제 그 윗봉돌도 따라 움직이면서 찌가 다 올라왔을 때는 이런 U자 형태를 그리는 어떤 이 위에서 누르는 힘이 모두 상쇄되었을 때 찌울림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찌울림이 나오는 예 중에 하나가, 활성도가 좋은 계절 말고 활성도가 좋지 않은 계절에서는 한두 마디 오르는가 싶더니 옆으로 질질질 끌고 가는 이런 것들은 붕어가 찌가 올라오는 그 속도에 맞지 않게 아주 느리게 이동을 하면서 이 뽕돌을 이동하지 못한다, 이런 찌울림 사각 구간에 맞물려서 나오는 찌울림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위에서 누르는 최적을 없앨 수 있는 방법, 이 방법이 무엇이겠냐라는 고민을 한 끝에 아주 간단한 논리입니다. 이런 무게값이 있는 찌 몸통이 갖고 있는 부양력으로 아래추를 떠받치고 있는, 이런 뽕돌을 떠받치고 있는 물속에서 이런 것들은 사람 낚시인이 봤을 때 0점 찌맞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떠 있다는 것은 지면에 닿아 있는 무게값은 바닥에 닿았을 때 강하게 잡아당기는 중력으로 작용을 하고, 위에 떠 있는 물체는 부력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중력으로 받쳐있던 뽕돌이 뛰었을 때 위에 남아있는 체력이 강하게 누르는 그 구간을 없앨라 그러면 무게값 비율을 역학적으로 되돌려 버리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찌의 부양력은 6g 뽕돌이 물리는 찌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6g이라고 한다 그러면 6g 곱하기 0.43의 값을 구해서 가벼운 0.43이 위쪽에 있는 상단 뽕돌로 가고, 그 다음에 6g 곱하기 0.57 아래쪽이 더 무거운 뽕돌은 아래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전체적인 이런
이 챕이 구성을 했을 때 모든 무게값은 아래 뽕돌이 가져가게 되는데요. 아래 뽕돌이 가져가게 되면서 위쪽으로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부력체로서 위에 상단 뽕돌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모든 무게값이 갖고 가 있기 때문에 붕어가 수평 이동을 하면서 이 45도로 기우는 각이 사라지고 찌올림 사각 구간이라는 것을 이런 챕이 밸런스로 아예 상쇄시켜 버리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래 뽕돌은 납작하면 납작할수록 좋은데 가장 좋은 게 쟁반 형태로 가장 납작한 게 사실 좋긴 좋습니다. 찌올림은 최대한 바닥에 밀착되어 있는 구조가 가장 좋은 구조인데요. 만약에 쟁반 형태로 제작을 하게 되면 유체저항으로 이 유체저항 값을 받는 단면이 넓기 때문에 투척을 했을 때 동전처럼 시계추 운동을 크게 움직이면서 지면에 안착되면 원하는 포인트에 안착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구조는 좋지만 그런 구조를 가질 수는 없기 때문에 원구형 형태로 이런 뽕돌이 수평 운동을 가장 적은 힘으로 할 수 있는 원구형 뽕돌로 제작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기존의 시중에 나와 있는 원구형 뽕돌도 안에 원줄을 보호할 만한 이런 코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해도 괜찮지만 지속적인 원줄 손상을 시킨다는 것이 단점이기 때문에 안에 이런 플라스틱을 대주는 것이 계속 원줄을 보호할 수 있는 구조가 좋은데 시중에는 아직 이런 원구형을 그리면서 이런 안에 원줄을 보호할 수 있는 보강제가 들어간 것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일반 텅스텐 뽕돌을 리포로 깎아서 이런 식으로 현재까지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게 배분을 따른 이 분할 채비로 기존의 위쪽이 무겁고 아래쪽이 무겁다는 분할 채비를 아예 뒤엎어서 무게 비율을 위쪽이 뽕돌 곱하기 뽕돌 그람수 곱하기 0.43%, 하단이 뽕돌 곱하기 0.57%라는 이 상단이 더 가벼운 무게 배분을 주어서 찌올림에 위에 최적에 누르는 무게값을 없애버리자라는 게 이런 새로운 분할 채비의 개념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번 그냥 갖고 있는 아무 추나 가지고 이런 무게 배분을 갖고 실험을 해보시면 찌가 올라올 때 위에서 누르는 최적의 무게가 사라졌구나, 그나마 사라졌구나, 많이 사라졌구나 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무게 배분의 분할 채비로서 이 낚시인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려 봅니다. 한 번쯤 해보시고 안 해보시고 어떤 평가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번쯤 해보시면 이런 비율이 맞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많은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무게 단차를 주면 이 하단 뽕돌하고 상단 뽕돌의 무게 이 단차의 거리는 6에서 7cm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붕어를 모든 월척이 넘는 붕어는 보통 입 높이가 4에서 5cm의 평균값을 이루게 됩니다. 물론 더 큰 붕어도 있겠지만 월척부터 사자 허리끝까지 입의 평균 높이는 4에서 5cm입니다. 그러면 이런 분할 채비를 했을 때 위쪽이 더 가벼운 분할 채비를 했을 때는 붕어 입 높이 아래의 무게추가 붕어 입 높이보다 아래 위치하게 되면 전체적인 무게값을 들어올리는 경우가 되니까 6에서 7cm를 줘서 제가 잡고 있는 붕어 입 높이보다 이 가벼운 무게추를 더 올려버리면 이 반응할 수 있는 무게추는 아래추밖에 안 남아있기 때문에 위에 추는 무게로 작용하지 않고 시원한 찌울림을 볼 수 있는 장점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6g 찌를 사용을 했을 때 제가 드린 말씀대로 운영을 하게 되면 밑에 이게 6g 곱하기 0.57을 하면 하단추는 3.7g의 무게값을 갖습니다. 그러면 내가 쓰고 있는 찌를 3.7g으로 줄여 쓴다는 장점을 가질 수도 있고, 분할추 자체가 하단추가 무겁기 때문에 어떤 수초 사이를 뚫고 가는 능력 또한 대단히 좋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목줄의 길이는 역시 20cm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한번 좀 해보시면 새로운 방법으로 분할출을 바꿀 수도 있겠구나라는 많은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요 채비의 이름은 그대로 동동채비라는 이름을 갖고 그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추 상관없이 유동추로 해서 이런 무게값의 비율을 갖고 한번 좀 해보시면 또 다른 재미가 있는 낚시를 진행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개념의 분할 채비를 소개시켜 드리면서 오늘의 동영상 촬영은 종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